2025년 8월 20일 부산 신항에 컨테이너 하나가 도착합니다. 안에는 코카인 600 600kg, kg of cocaine 시가 from 3천억 China 원, to Busan. I 최종 must secure the 목적지는 area. 중국이었죠. This is huge. 같은 해 2026년 1월 강남 역삼동에서 중국인 조직이 검거됩니다. 혐의는 1억 700만 달러, 약 1,43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세탁. 부산의 컨테이너와 강남의 코인, 이 둘은 같은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2일 멕시코군 특수 작업으로 한 남자가 사살되죠. 현상금 약 220억 원, 총 자산 추정 약 70조 원. 세계 최대 마약 카르텔 CJNG의 수장 엘멘초. 그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70조를 만든 건 사람이 아니라 구조죠. 사람은 죽어도 구조는 남으니까요. 그 구조를 추적했습니다. 드러난 건 멕시코, 중국 그리고 한국을 하나로 잇는 범죄 공급망이었죠. 중국이 재료를 대고 멕시코가 만들어 팔고 한국이 물류와 세탁을 맡습니다. 셋 중 하나만 빠져도 이 사업은 굴러가지 않죠. 그 구조를 지금부터 펼쳐봅니다. 챕터 1. 마약 원료는 왜 부산을 거치는가? CJNG는 마약을 직접 만듭니다. 하지만 원료는 만들지 못하죠. 원료는 중국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원료가 멕시코에 도착하기 전 한반 거치는 곳이 있습니다. 펜타닐, 모르핀보다 100배 강력한 합성 마약이죠. 치사량은 2mg, 소금 대여섯 알 크기와 성인 한 명이 사망합니다. 2025년 12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물질을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했습니다. 마약이 아니라 화학 무기에 가깝다는 판단이었죠. 2023년 한 해 미국에서 펜타닐로 죽은 사람이 72,776명, 하루 평균 199명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누군가 죽고 있죠. 2021년부터 4년간 누적하면 25만 명을 넘깁니다.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36,574명의 7배, 전쟁보다 많은 사람이 한 약 하나에 죽은 셈입니다. 이 약을 만드는 곳이 멕시코죠. 하지만 멕시코에는 원료가 없습니다. 펜타닐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합성 마약이고 필요한 건 마약 원료라 불리는 화학물질이거든요. 마약 그 자체가 아니라 마약을 만드는 재료. 그래서 중국 국내법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로이터 탐사보도팀이 2024년 7월 직접 실험했습니다. 중국 온라인에서 이 원료와 장비를 주문했더니 총 3,600달러, 우리 돈 480만 원에 수백만 알분의 펜타닐을 만들 재료가 도착했죠. 중고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수십억 원어치 마약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1년 반 동안 중국 화학회사 10곳 이상을 연쇄 기소했죠. 2025년 10월 카론이 확인한 결과는 이랬습니다. 기소된 기업들이 여전히 온라인에서 원료를 팔고 있었거든요. 중국 법상 불법이니까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2024년 4월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은 미국 펜타닐 위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 내용의 핵심은 단순하죠. 중국 정부가 마약 원료를 수출하는 기업에 세금 환급과 보조금을 줬다는 겁니다. 민간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지원이 있었다는 의미죠. 19세기 영국이 중국에 아편을 팔았습니다. 21세기 중국발 원료가 미국을 죽이고 있죠. 복수의 외신이 같은 표현을 씁니다. 21세기 아편 전쟁. 여기까지가 중국과 멕시코의 역할입니다. 중국이 원료를 대고 멕시코 카르텔이 펜타닐을 만들어 미국에서 팔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직항 루트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멕시코로 직접 원료를 보내면 세관에서 바로 걸리거든요. 마약 원료 최대 공급국에서 마약 최대 제조국으로 가는 직항 화물, 세관에 안 열어볼 리 없습니다. 깨끗한 나라 한반 거쳐야 의심을 피할 수 있죠. 여기서 세 번째 나라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부산항이죠. 2023년 5월 5일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공식 브리핑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적발된 펜타닐 원료의 출발지는 중국 칭다오, 경유지는 한국 부산, 도착지는 멕시코 라사로 카르데나스 항. KBS 연합뉴스, BBC, 엘파이스가 동시에 보도했죠. 마약 제조국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항구를 지목한 겁니다. 부산항에는 연간 약 2,500만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옵니다. 전부 열어볼 수 없죠. 카르텔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수는 617건, 총 2,680kg, 약 8,93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죠. 전년 동기 대비 3.6배 증가. 2025년 5월에는 코카인 720kg, 시가 2,520억 원이 부산항에서 적발됐고 8월에는 600kg,
시가 3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었죠. 여기서 한 가지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마약 적발률은 전체 유통량의 5에서 10%에 불과하거든요. 8,933만 명분이 적발됐다면 빠져나간 양은 최소 8억 명분 이상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한국 인구의 16배에 달하는 양이 반년 만에 한반도를 스쳐갔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건이 지나가는 곳에는 물건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항이 경유지가 된 시점부터 한국 내부도 바뀌기 시작했죠. 챕터 2. 카르텔의 70조 원은 어디로 갔는가? 챕터 1에서 물건은 중국, 한국, 멕시코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돈이죠. 방향이 뒤집힙니다. 멕시코, 미국, 중국, 그리고 다시 한국. 카르텔은 펜타닐을 팔아 연간 수십조 원의 현금을 법니다. 하지만 이 돈을 쓸 수가 없죠. 은행에 넣으면 추적당하고 부동산을 사면 압류됩니다. 수십조 원을 벌어놓고 한 푼도 합법적으로 쓸 수 없는 상태. 이걸 해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러 익스체인지, 거울 환전이라고도 불리죠.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멕시코 카르텔이 미국에서 번 달러 현금을 LA의 중국계 브로커에게 물리적으로 전달하죠. 트렁크에 현금을 싣는 방식입니다. 브로커는 중국 본토의 지하은행에 연락하고 지하은행은 카르텔이 지정한 계좌에 동일 금액을 위안화로 입금하죠. 핵심은 이겁니다. 돈이 국경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안에서 달러가 움직이고 중국 안에서 위안화가 움직일 뿐입니다. 세관의 기록이 없고 국제 송금 내역도 없죠. 거울처럼 양쪽에서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TRM랩스에 따르면 이 시스템의 하루 처리량은 최대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40억 원이죠.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49조 원, CJNG 총 자산 70조 원의 70%를 1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최대 마약 카르텔의 전 재산을 1년 반이면 세탁할 수 있다는 뜻이죠. 2024년 6월, 미국 법무부가 LA의 중국 지하은행 네트워크를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시날로아 카르텔의 마약 수익 50만 달러 세탁. BBC, 로이터, 포춘이 동시에 보도했죠. 2025년 11월, 이코노미스트는 이 중국 지하은행 네트워크를 세계 최대 돈 세탁 조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가 멕시코와 중국 사이의 돈 흐름이죠. 카르텔이 벌고 중국이 세탁합니다. 그런데 이 지하은행 네트워크가 달러 위안화 세탁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조직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전환도 동시에 운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세 번째 나라가 등장하죠. 암호화폐 세탁의 최적 거점이 한국입니다. 왜 한국일까요? 이용자 970만 명, 시가총액 108조 원, 24시간 거래.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죠. 2025년 한 해에만 160조 원이 해외 거래소로 유출되는데 이 자금의 흐름을 실시간 추적하는 체계는 아직 없습니다. 출퇴근 지하철에 한 명이 섞여 타는 겁니다.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2026년 1월 19일 관세청이 중국인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혐의는 1억 700만 달러, 약 1,34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 국내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사고 해외로 빼돌린 뒤 현금화하는 구조였죠. 2025년 2월에는 강남 역삼동에서 중국인 조직이 테더 현장 거래 중 체포됐습니다. 5억 원 상당의 거래였고 이후 현금 강탈 사건으로까지 번졌죠. 지난 5년간 적발된 환치기 범죄 규모는 약 11조 5천억 원, 이 중 83%가 암호화폐를 경유한 거래였습니다. 한국경제 보도 기준이죠.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은 카르텔만 쓰는 게 아닙니다. 2025년 12월 연합뉴스가 보도했죠.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의 절반 이상이 북한 소행이며 탈취한 자금은 같은 중국 지하 금융망을 통해 세탁된다고요. G2뉴스 추산에 따르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한 암호화폐 세탁 총액은 460조 원에 달합니다. 같은 중국 지하은행이 카르텔의 마약 수익도 세탁하고 북한의 해킹 자금도 세탁하고 그 출구 중 하나가 한국의 코인 시장이라는 거죠. 2025년 10월 KBS와 뉴스타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간 가상자산 송금이 1년 새에 1,400배 증가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거점으로 지목된 곳이죠. 취업 준비를 하던 20대, 대출 갚던 30대가 수수료 몇 %의 범죄 자금을 옮겨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운반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죠. 디지털 운반책. 마약 사범 통계에서 20대, 30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챕터 3.
한국은 이미 경유지가 아니다. 물건이 지나가고 돈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약이 남죠. 챕터 1에서 중국의 원료가 부산을 거쳐 멕시코로 갔습니다. 챕터 2에서 멕시코의 돈이 중국을 거쳐 한국 코인 시장으로 흘렀죠. 이번 챕터는 그 순환의 부산물입니다. 물건과 돈이 반복해서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가? 한국 마약 사범은 2013년 약 1000명이었습니다. 2023년 27,611명, 역대 최초로 2만 명을 넘겼죠. 2024년에는 22,022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2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유통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마약 거래의 72.8%가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익명 채팅방에 메뉴판이 올라오고 암호화폐로 결제하면 지정된 장소에 약이 놓이죠. 이른바 던지기 수법. 판매자와 구매자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온라인 마약 사범은 2021년 2,545명에서 2023년 4,505명으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죠. 2026년 1월 제주경찰청이 중국인 12명을 검거했습니다. 필로폰 1,181g, 약 4만 명 투약분. 차봉지 안에 숨겨 반입하고 텔레그램으로 유통망을 조율하고 있었죠. 한국 교정시설 외국인 수감자의 43.9%가 중국인입니다. 7년 연속 1위. 그리고 2026년 2월 16일 조선일보가 보도했죠. 알록달록한 사탕 모양의 펜타닐, 이른바 레인보우 펜타닐이 한국에 유입되고 있다고요. 10대와 20대를 겨냥한 형태죠. 소금 6, 7알 크기로 사람이 죽는 약이 사탕처럼 생긴 채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이 원료를 만들고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그 원료는 부산항을 거쳐 멕시코로 가죠. 카르텔이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에서 팔고 수십조 원의 현금이 생깁니다. 그 현금은 미러 익스체인지로 중국 지하은행을 통해 세탁되죠. 세탁의 출구 중 하나가 한국의 코인 시장이라는 거죠. 같은 네트워크를 북한 해커와 러시아 범죄 조직도 쓰고 있고요. 물건이 한국을 지나가고 돈이 한국을 지나가고 약이 한국에 남습니다. 중국은 원료와 세탁 인프라를 쥐고 있고 멕시코는 제조와 유통을 쥐고 있죠. 한국은 물류와 코인 시장을 쥐고 있죠. 셋 중 하나만 빠지면 이 사업은 멈춥니다. 그래서 셋 다 빠지지 않는 거고요. 엘멘초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원료는 오늘도 중국 공장에서 나오고 컨테이너는 내일 아침에도 부산항에 들어오고 텔레그램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메뉴판이 올라와 있죠. 사탕 모양 펜타닐이 10대를 겨냥해 들어오는 나라에서 이 나라는 아직도 스스로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구조를 끊어야 끝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